지난 1919년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에 항거하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날, 바로 3.1절인데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 3.1절의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글로벌 코리아는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사연들로 채워봤습니다. 먼저 미국 샌안토니오로 함께 가보시죠. 붉은 단청과 푸른 기와가 어우러진 한국 전통 목조 양식의 정자. 한국 고궁의 풍경인 것 같지만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자리한 광주의 정자입니다. 샌안토니오와 광주광역시의 우정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정자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한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 정자가 미국 땅에 자리하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 바로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의 후손 김철영 씨입니다. 저기 하루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서 와서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 좀 도와달라고 이 광주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번역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게 양쪽을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짓게 됐어요. 그래서 철영 씨는 설계는 맞는 데에서 나아가 샌안토니오시의 협조로 적절한 부지를 찾는 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보낸 전통 자재를 활용해 정자를 완성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샌안토니오시하고 자매도시인데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아주 대단히 크게 하고 있고요. 샌안토니오에 있는 광주의 정자라는 한국의 건축물을 선물해 주셔서 아주 호수 옆에 멋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샌안토니오 도심 한편에 자리한 김철영 씨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입니다. 철영 씨는 이곳에서 직원들과 함께 도시를 구성하고 건축을 통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사실 철영 씨의 가족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잘 알려진 김규식 박사. 조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물이지만 손자인 김철영 씨에게는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어요. 저 해방이 되고 그러고서는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같이 오셨죠. 그때 한국 전쟁 그때 이제 납치당해서 가셨고 할머니랑 꽤 오래 살았죠. 한국 전쟁 이후 어지러운 정세 속에 미국으로 이주해야 했던 어린 시절.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아내와 함께 방문한 한국의 독립기념관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주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와이프랑 한국에 나가서 이제 그 기념관 거기를 이제 갔었죠. 거기 가서 이제 보고서는 그때 가서 좀 느꼈어요. 그 어떻게 중요한 분인가. 여기 가면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해설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면서 열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제일 사랑하는 맞손자 할머니가 굉장히 사랑했는데 코너를 돌았는데 할머니 사진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 철영 씨의 삶에 대한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쳤던 관심이 사회적 약자로 향하게 된 건데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로 그 경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서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사회에 어떻게 좀 그 기회를 보고 있다가
기회가 생겼어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일, 바로 건축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건축회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한 공공주택 등 복지 관련 시민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Obviously incredibly proud of Mr. Kim's accomplishments, but I think there's a tremendous responsibility, isn't there, to that, to the what is the legacy that you continue with, having had a grandfather that was so accomplished. It'd be something that I think you try to emulate through your own skills and passions. One of the greatest people I have ever met, had the pleasure of working with. I've worked.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의 후손으로서 또 건축가로서 사회를 변화시킬 방법을 고민한다는 김철영 씨. 3.1절을 맞아 선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3.1절이라는 게 굉장히 뜻깊은데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한국 분들이 sacrifice를 하시고 해가지고서는 한 독립 해방 운동인데 오늘 그런 걸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참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인디비주얼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뜻깊게 퓨처를 보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게 참. 중국 하얼빈에 자리한 7.3.1 부대 역사박물관이 최근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 잔혹한 인체 실험을 자행했던 일본군 7.3.1 부대 주둔지를 보존해 전쟁 유물과 희생자 명단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희생자 가운데는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조선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광복 8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깊습니다.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의거를 단행한 중국 하얼빈. 이곳에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셀 수 없이 많은 인체 실험과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던 일본군 7.3.1 부대의 흔적입니다. 그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7.3.1 역사박물관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前就是因为带我姑娘来，主要是让我姑娘了解就是过去的一些个她所不知道的那些个历史嘛，然后让孩子，因为他们在课文中老师也给讲过，讲过一些个关于7.3.1部队这些个常识上，然后寻思让她在上实践里看一看， 과거 7.3.1 부대가 주둔했던 장소를 보존해 만든 7.3.1 부대 유적지. 일본군은 패망 뒤 전쟁 범죄를 감추기 위해 대부분의 건물을 폭파했지만 27개소의 잔해는 여전히 참혹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열관에는 7.3.1 부대가 자행한 생체 실험과 세균전의 실체를 알리는 전시품이 가득합니다. 400시간에 달하는 전 부대원의 음성 진술, 2만 건 이상의 실험 물품,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과거를 증명하는 증거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잔인한 범죄 현장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록 앞에서 관람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应该看看，当下应该看看，想想过去的历史，珍惜现在的当下，对不对？除了恨没别的吧，应该是除了恨没别的。提起他们好像没有别的话可以说吧。 스크린에 하나씩 떠오르는 희생자들의 이름. 그중에는 한국인의 이름도 포함돼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조용히 흰 국화 한 송이를 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就是我们要珍惜现在当下好的生活，然后缅怀先烈，因为有他们就是那种坚韧不拔，还有就是
那种状态吧，所以才会有我们现在的生活。是因为他们之前给我们奠基了，所以才有我们现在美好的生活。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공간으로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731 부대 역사박물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하와이 오아후 섬은 한국 근현대사에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긴 지역입니다. 비록 몸은 고국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였던 하와이 이민 1세대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가보시죠. 태평양의 아름다운 휴양지 하와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오아후 섬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귀중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도착한 오아후 묘지입니다. 황마리아, 민함나, 민의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묘비에는 또렷한 한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잠든 이들은 이 머나먼 땅 하와이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한국 최초의 노동 이민자인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은 고국을 잊지 않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묘지 한쪽에는 미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감사비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 교회입니다. 이곳 교인들은 하와이 애국단을 결성해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머나먼 땅 하와이에서 헌신과 희생을 마다치 않은 독립운동가의 숨결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선샤인 코스트. 연중 따스한 기온을 자랑하는 이곳은 한국과 달리 더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호주에 사는 탈북민과 한국 동포의 교류를 돕고 있는 탈북민 최금영입니다. 저는 오늘 호주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좀처럼 접하기 힘든 음식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럿이 둘러앉아 먹으면 더욱 맛있는 제 고향 음식을 말이죠. 쌀을 아껴뒀다가 엄마가 그거를 설 전날에 불려가지고 절구에 쪄서 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송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두인데 북한에서는 고기 야채가 없어요. 뭐 김치 같은 거 넣어서 아니면 시래기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해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 가난한 시절 먹던 음식이죠. 어린 시절의 기억보다 더욱 푸짐한 만두소를 만들기 위해 고기와 채소도 넉넉히 담아봅니다. 너무 많이 써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손이 그것이요. 제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아오지 탄광이 있는 함경북도 은덕군에서 시작됐습니다. 1997년 2월에 그 아오지 탄광을 탈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 가족이 아오지 탄광 마을에서 최초로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중국에 이렇게 지내다가 2001년 9월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죠. 한국대학에서 남편을 만나 이곳 호주에 정착하기까지 제 삶은 끝없는 이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탈북민의 호주 정착을 돕는 일에는 언제나 빠지지 않았죠. 지금은 북한에서 온 7가구가 한 동네에 오손도손 모여 살고 있는데요. 만두는요, 북한계가 훨씬 커요. 왕만두예요.
콩가루로 만든 반죽, 고향 땅에서 콩고물이라고 부르던 으깬콩, 채소와 고기를 아낌없이 버무린 만두소까지. 다 함께 둘러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밀조밀 송편과 만두를 빚어냅니다. 이제 잠깐의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 북에서 장군님만 허락해야면 더위를 식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갓 쪄낸 만두를 크게 베어 뭅니다. 조카와 아이들이 고향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북한 음식 막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아, 엄마 이런 거 먹고 살았어? 막 이러면 엄마 이런 것도 없어서 배고팠어. 막 이러면 저희 아들이랑 딸 같은 경우에는 막 눈물이 고이고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쪽에서 산 것도 아니고 북쪽에서 산 것도 아니고 제3의 나라에서 살면서 바라보잖아요. 또 양쪽을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애들한테 북한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가르쳐요. 북에서 남으로의 이주, 또 이제는 호주에 건너와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아이들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집에서만큼은 꼭 우리말로 소통하기. 책을 진짜 박스로 이렇게 싸서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배로. 애들 가르치겠다고. 네. 그래서 애들이 잘 하죠. 다사다난했던 제 삶을 공유한다는 건 마냥 편치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호주에 정착한 동포들이 남과 북을 나누지 않고 화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 제가 똑바로 서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제가 북에서 태어난 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의 아픔이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게.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당당해져야 되겠다. 그냥 뭐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나도 북한에서 태어났어. 다만 나는 이렇게 갈라졌는데 넘어왔어. 뭐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더 자신감 있게 더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이렇게 뭐 아이들도 잘 키우면서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모습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죠. 고향을 떠나서 한 곳은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런 힘, 그 넘치는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방출해 주시면은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민족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아 고향의 맛을 온전히 나누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만세!